입니다. 3천화예요. 여기 위에 있는 것부터 보겠는데 일제강점기 현실을 태평세월로 믿는 주인공 윤직원 영감. 어, 이걸 통해서 당시의 현실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원래 이제 풍자라고 한다면 웃음 플러스 비판 의식인데, 그치? 웃음기가 여기에는 거의 없죠? 비판 의식만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일단. 뭐 부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부분에서 웃음이 뭐 유발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는 학교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셔야겠죠. 그러니까 희화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것도 이제 풍자, 웃음이 있는 비판이라고 보면 되겠죠. 인물의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회의 모순 그리고 중상층의 삶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자, 태평천을 보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반어적 표현이 쓰였습니다. 반어적 표현이 쓰였다.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 이게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윤직원 영감한테는 살기 좋은 시대죠. 근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어때요? 힘겨운 시기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제목에서 들어가는 반어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 좀 더 자세히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겁니다. 제목에 반어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인물 관계들을 잠깐 볼 거예요. 자, 일단은 맨 위에 윤용규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윤용규라는 인물은 윤직원 영감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화적대에게 맞아 죽어요. 화적대에게 아마도 이렇게 맞아 죽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화적대에게 맞아 죽고요. 두 번째 여기 나오는 게 윤직원입니다. 윤직원 영감. 이 사람의 본명은 윤두섭이에요. 윤두섭. 구두쇠면서요. 구두쇠면서 그다음에 윤창식의 아버지가 되겠죠. 윤창식 이렇게 밑에다 할게요. 윤창식인데 윤창식은 노름꾼이야. 노름꾼. 이것도 부정적인 인물이죠. 윤창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상대편에 고씨가 또 있어요. 고씨가 있습니다. 마누라라고 보면 되겠지. 이게 지워져서 잘 안 보이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둘 밑에서 나온 손자가 누가 있냐면 윤종수가 있고요. 윤종학이 있어. 윤종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자가 한 명 더 있는데 윤종학입니다. 윤종학. 뭐 윤종수의 마누라 되는 사람 박씨인데 이 둘 사이에서 또 누가 나오냐면 경손이었던가? 그렇죠. 윤경손이 나옵니다. 윤경손. 중간에 윤직원 영감이 이놈 저놈 안 하고 경손애비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경손애비 윤종수입니다. 그리고 윤종학 같은 인물은 누구냐면 일본 유학의 일본 유학을 간 친구인데 오히려 이 소설 속에서 유일하게 긍정적 인물이에요. 근데 소설의 전면에 등장하진 않아. 소설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소설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회주의를 하거든요. 사회주의라는 게 공산주의 비슷한 거잖아. 어? 모두 평등하게 뭐 생산한 걸 같이 나누는 그런 사회주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설이 만들어진 시기가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인물이 등장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 외에도 인물들이 있는데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뭐 몇몇 인물들만 잠깐 얘기합니다. 윤영규, 윤직원, 여기에서 이제 핵심 인물이 요 인물이죠. 요 인물. 윤직원 영감입니다. 윤직원 영감이 가문의 영달을 위해서 윤종수와 윤종학을
전략적으로 키우려고 하죠. 군수하고 경찰서장 시키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윤종수는 방탕해요. 방탕한 삶을 살고 윤종학은 오히려 제일 긍정적인 인물인데 오히려 사회주의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윤종학이 된다. 윤직원이 나중에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로 피우죠. 그 윤종학은 실제 이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보로만 등장해요. 전보. 그래서 나중에 전보의 기능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전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서울의 대지주인 땅이 많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은 부자예요. 부자. 땅이 많은 부자입니다. 부자. 윤직원 영감은 인력거의 삭도 깎으려 하고 에서 볼 수 있는 그 인물의 특성은 구두쇠구나. 어, 구두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깎으려 하고 기생을 데리고 나가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는 구두쇠이다. 이거는 뭐예요? 인물의 성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치? 어, 그리고 또 윤직원의 본명이 뭐라고 했어? 윤두섭이라고 했잖아. 그럼 직원은 뭐야? 직원이라는 건 뭐냐면 일제 강점기의 향교에서 어떤 직무를 맡아 하는 사람, 약간 뭐 윤주사 뭐 이런 느낌이지. 구급 공무원 중에서 어느 정도 한 8급이나 7급 정도 올라가가지고 한 일반 그 회사에서 대리급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을 우리가 주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직원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하여튼 성격을 볼 수 있어요. 어, 인력거 꾼의 삭도 깎으려 할 정도로 구두쇠. 기생 데리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주지 않는 구두쇠야. 그에게도 구한말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조선 말이죠. 조선 말. 화적들은 도둑놈들이야.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의 과거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윤직원 영감의 과거 사건이에요. 아픈 기억이 있다. 이것도 써줘야 돼. 윤직원 영감의 과거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선지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써주는 거고.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일본인들이 불안당을 막아주고 어딨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여 진심으로 그들에게 고마워한대요. 일본인들을 고마워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나라가 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나라가 역할을 전혀 못한 거야. 그래서 일본이 와가지고 오히려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진심으로 그들에게 고마워하며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데 아낌없이 기부한다. 뭐 이제 무도장이라는 게 체력 단련할 수 있는 공간일 가능성이 크죠. 뭐 유도나 검도 이렇게 역할하는 거. 그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반을 샀대요. 공명척 같이 이제 양만 사가지고 하는 거 있죠. 족보에 도금을 하는 한편 손자 윤종수와 윤종학은 손자구나.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어 가문을 빛내고자 하는 거야. 가문을 빛내고자 해. 그러니까 부자인데 가문이 원래 미쳐냈나 봐. 그렇다 보니까 가문을 좀 빛내고자 종수와 종학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들 윤창식은 노름을 하며 아까 얘기했죠. 아들은요 노름꾼이에요. 노름꾼. 창식. 가산을 탕진하고 재산을요 다 써버려. 손자 윤종수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유일한 희망은 종학인 거야. 왜냐하면 윤창식은 이미 싹수가 노래가지고 노름꾼이고 윤종수 역시 방탕하게 계속 생활하는 거 보니까 윤직원이 보기에는 유일한 호프는 윤종학밖에 없는 거지. 손자 윤종수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한다. 며느리나 손자 며느리도 고분고분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안 해요. 딸은 남편과 사별한 후, 사별이 뭔 줄 알죠? 죽어서 이별하는 거야. 와서 같이 살고 있다. 윤직원 영감은 일본에서 유학 중인 손자 윤종학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윤종학이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종아기가 피검됐다고 피검 그러면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기억이 났네요. 이 풍자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윤직원과 그 윤직원의 아버지 윤용규에 대한 표현이 되게 어, 이런 부분이 있어. 뭐 말대가리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윤두꺼비 말대가리 여기 있구나. 윤두꺼비 시절에 그 다음에 붙인 말대가리 윤용규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윤직원과 윤용규의 별명을 부르는데 천박한 별명이야. 누구도 이걸 좋아하지 않을 별명들이잖아. 근데 이 부정적 인물이라는 걸 드러내주기 위해서 우스꽝스러운 별명을 썼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웃음이 가미가 된 풍자라고 보면 되겠죠? 이걸 이제 희화화라고 얘기합니다. 희화화. 여기 희화화라고 있는데 생각난 김에 여기다 적고 갈게요. 희화화라는 건 우스꽝스럽게 대상을 표현하는 것을 희화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윤종학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나오면 사상 문제로 피검 잡혔다 이거야. 검거되었다. 검거되었다. 검거를 당함 이런 뜻이겠죠. 사상 문제라는 것은 정확하게 여기 안 나왔겠죠. 사회주의 운동이다.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모든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윤종학이 잡혀버린 거야. 자, 여기 또 이제 소제목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소제목입니다. 이 소제목을 통해 뒤의 내용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뒷내용을 통해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망진자는 호야니라 라고 할 때 이 망진자에서 진은요. 진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나라. 그리고 호야는요. 호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호해를 얘기하는 거야. 요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뒷장에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진나라를 만든 진시황제가 이상한 종이를 발견한 거 여기 나왔나? 음, 여기 있네요. 진시황이 도사였던 노생이 바다에 갔다가 괴이한 지도를 발견하게 되어 왕에게 바친 거야. 망진자는 후얀이라라고 해서 이게 호자가 무슨 자냐면은 오랑캐 호자예요. 오랑캐 호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랑캐 호자니까 요거 오랑캐 호자기 때문에 오랑캐 때문에 진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군라고 해서 만든 게 만리장성이야. 만리장성 싼 거야. 근데 오히려 오랑캐 때문에 망하진 않고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그 호해가 진나라를 망하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호야라는 것은 이 오랑캐가 아니라 아들이었구나. 이 얘기인 거지. 그치?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가문을 윤직원 영감의 가문을 망하게 한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손자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진시황은 비교를 했을 때 아마 윤직원이 될 거고 호해는 아마 손자가 될 거죠. 종학이. 그치? 종학이 있을 때 종학인가 종수냐? 종학이죠. 그지?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해는 원래는요,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진시황은, 오랑캐라고 해석을 한 거야. 오랑캐라고 해석을 한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오랑캐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었던 얘기겠지, 그치?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알고 보니 그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자기 아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나오죠? 망하게 할 자는 호해라는 자식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뒤에 사건 전개를 암시한다는 게 뭐예요? 손자가 그 집안을 망해 먹는구나라는 것이 여기 소제목에 간접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천박한 별명이죠. 제갸라고 했는데 자신의 자신의 음,
붙인 말대가리 윤용규, 말대가리라고 또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시 천박한 별명입니다.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고, 노적이라는 거 곡식을 요게 수북히 쌓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을 불타고 화광이, 불이 타는 빛이 충천한 가득 차 있는 하늘을 우러러. 어떤 상황인 거야? 아버지가 도둑놈들 손에 무참히 맞아 죽었어. 그리고 곡식들이 다 타오르고 있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나 라고 아주 좌절하고 있는 상황이야. 좌절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죠? 아버지가 도적의 손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 다 망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만 빼고, 우리만 빼고라는 건 자신의 가족만 빼고 어서 망해라. 이건 뭐예요? 비윤리적이고 비이기적이다. 이기적이다. 이건 뭐예요? 화적대의 손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말을 내뱉는 거지. 그치? 응. 여기까지 되니? 응. 다음 장. 자,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있겠다요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투는요. 판소리적 문체, 판소리적 문체. 판소리적 문체. 이게 판소리에서 유래됐다라고 보는 건데 어떤 게 유래됐냐면은 판소리하는 창자가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말을 건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그치? 있겠다요 그러면서 말을 건네는 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거는 옆에다 적어주세요. 이 판소리 말투를 통해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그치?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말을 건네는 듯이 해서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있겠다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처럼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조롱하는 어투죠. 있겠다요? 야, 이 사람은 지금 윤직원 자체는 아버지가 도적의 손에서 죽은 상황에서 우리만 빼고 다 망해버려라 라고 울부짖는 상황인데 부르진 적이 있겠다요? 이렇게 얘기해. 조롱하는 말투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서술자는 윤직원 영감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란 말이지. 뭔 얘기인지 알겠니? 이제? 조롱하는 말투잖아.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만 빼고 다 망해버려 라고 울부짖는 사람한테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라고 하면서 약간 비꼬듯이 부정적 어투로 얘기를 하고 있다. 알겠지? 됐죠? 자,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웅장한 투쟁이라고 했어. 웅장하다는 건 거대한 투쟁인데 상황 자체가 거대하진 않잖아. 그죠? 상황 자체는 전혀 거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투쟁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반어적인 거야. 거대하지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물이니까 자기 어떤 일신상의 문제로 나라 망해버려라 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어때요? 비꼬는 거죠. 냉소라는 건 비웃음이야. 반어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풍자적인 겁니다.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선언이었습니다까지는 누구의 말이냐면 등장인물의 말이 아니에요. 등장인물의 말이 아니라 서술자의 말이고 서술자가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서술자가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얘기하지, 그치? 서술자의 개입 안에 편집자적 논평이 있는 거예요. 편집자적 논평이 있는 건데 이 편집자적 논평은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 이거야. 좋다 나쁘다. 이거 외에도 뭐가 있냐면 어, 감정의 노출, 감정의 노출. 예를 들어서 이제 아, 아, 아라고 이제 감탄사를 표현한다든지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부분이 있어. 세 번째는 독자에게 말 걸기라는 게 있는데 독자에게 말을 어떻게 거냐? 어, 놀부놈 거동보소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거동보시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청자, 관중들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관객들, 관중이라고 보기에는 관객들한테 말을 건네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 뭐가 있냐면 감정의 노출 방금 얘기했고 뭐가 있냐면 어, 독자에게 말 걸기, 감정의 노출, 편집자는 서사의 흐름 끊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각설, 차설, 다음 회에 보시라. 다음이란다. 잠깐만. 다음 회에 보시라라고 이야기를 끊어버리는 거야. 그치? 이게 이제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서술자의 개입과 편집자적 논평을 같이 보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서술자의 개입 큰 거 안에 편집자적 논평이 있다 이거지. 여기 보시면 그것은 당시에 나한테 불리한 스승에 대한 격분의 저주요. 격분된 연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다라고 서술자가 얘기하는 거야. 이건 서술자가 같이 판단하는 거지. 이제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그리고부터 여기까지가. 이거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아주 높죠? 그치? 그 다음에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거는 서술자의 말이라고 볼 수 있어. 서술자의 생각이 들어간 거야. 그치? 서술자의 가치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뭐이었습니다. 뭐뭐 했겠다. 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존대하는 거죠. 경칭 또는 경칭이라고 하자. 또는 경어체 이렇게 얘기하죠. 경칭은 그냥 지우고 경어체라고 합시다. 경어체. 많이 쓰는 거. 경어체. 됐죠?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 싫은 건너방 고씨만 빼놓고 서울 아씨 태식이 뒤채 두 동서 이게 나오죠. 윤직원 영감의 며느리 아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가 되겠니? 윤창식의 윤창식의 아내가 되겠죠, 그렇죠? 윤창식의 아내. 음. 그다음에 서울 아씨는 윤직원의 딸이겠죠? 아까 얘기하는데 태식이 이제 태식이는 윤직원 영감의 아들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뒤에 두 동서 안밤에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옹위 아래 음,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앉았습니다. 뭐 위계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갈라앉았다라는 거. 방금 점심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너 경소내비. 경소내비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아까 종수 얘기하는 거죠. 그치? 부디 정신 차리라 라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좀 어, 얌전하게 채신머리 있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종수는 어떤 인물이라고 했어? 이 종수는요. 옆에다 이렇게 써주시는데 종수 같은 경우는 현재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 가문을 위해서 군수가 되기를 윤직원 영감이 바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지? 경손해비 여기가 이제 같은 겁니다. 이건 이제 기호로 나올 수 있어요. 종수, 경손해비 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음. 윤직원 영감이 종수도로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해비지요. 자, 안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해비지요.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 희어도 네 아우 종아기만 버텨.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종아기. 얘기했죠. 이 사람은 일본 유학 간 사람. 일본 유학에 간 윤직원 영감의 손자라고 보면 되겠죠. 손자. 손자입니다. 종학이는 그놈이 재주도 있고 착실이어서 너처럼 허랑하지도 않고 뭐 허풍이나 뭐 이런 거 허세 그럴 뿐더러 내년 내운이면은 대학교를 졸업하잖냐. 내후년이지?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옆에다 좀 적어주세요. 종학의 재주, 착실한 태도를 칭찬하고 있어. 그의 못 미치는 윤종수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지? 어느 부분이? 이 부분이, 음, 이 부분이. 그렇지, 응,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3년이나, 아직 기껏 4년만 찌들어 나면은 그놈은 지가 묵직한 요새 그 목적이라는 소리 잘 쓰더구나. 그 목적헌 경부가 되어 경부라는 건 그 경찰관 대야 갖고서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당시 아마도 이제 일제강점기 때에서 뭐 주재소 다시 말하면 경찰서의 어떤 소장이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윤직원 영감에게 있어서 이 경찰서장은 상당한 권력이었나 봐. 그래서 손자가 경찰서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죠. 됐죠? 네라고 뭐 대답은 잘하고 있어. 그러는 게로 그러니까 너도 정신을 바짝 차리 갖고서 어서 군수가 되고 이거는 이제 종수한테 거는 기대죠. 돼야 않겠냐? 네 동생 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돼야 된다는 건 그거죠. 종아기 같은 경우는 경찰서장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종수 같은 경우는 군수가 되길 바라는 거지. 동생 놈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기호로 나올 수가 있죠.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다? 종수 얘기하는 거지. 아니죠. 이건 엉뚱하게 얘기는 잠깐만요. 동생은 요거 있죠? 종학 맞죠? 종학이 맞죠? 경찰서장인데 내 놈은 겨우 형이라는 여기서 표현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중수가 되겠죠, 여긴? 종수가 되겠지? 군서기를 댕기고 있담. 그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군서기. 그러니까 말단 직원이란 얘기야. 남 부끄러워서 어쩔 티여, 응? 아, 글씨 군수 되고 경찰서장 되고 하면은 너덜 좋고 너덜 호강이지. 어? 그 호강 날 주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손자의 희망이 아니라 윤직원 영감의 희망이라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윤직원 영감이 자신의 가문을 좀 크게 만들기 위해서 하지 말해 집안의 지위와 명성을 어, 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이게 손자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손자의 손자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손자들의 소망은 아니다. 뭐가?
경찰서장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군수 되는 것은 손자들의 소망이 아니라 결국에 윤직원 영감의 소망이라는 거죠. 윤직원 영감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있죠? 자, 여기 맨 끝에 서술상의 특징 나오는데 편집자적 논평 아까 얘기했어요. 서술자의 개입 안에 들어가는 건데 서술자가 서술자의 생각이 아니 저기 뭐야 등장인물의 생각이 아니라 서술자의 생각이고 서술자의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 이게 편집자적 논평이고요. 겟다요 비읍니다. 겟다요 비읍니다 같은 것들은 판소리 말투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어투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서술자와 독자 사이에 거리를 좁히고 있다. 말을 건네는 듯한 표현으로요. 방언 비송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놈 종학이는 참말로 쓰겄어. 그놈이 어려서부텀도 원원이 워낙 나를 자별하게 남다르고 특별하게 따르고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커서도 내 말을 잘 듣고라고 종학이에 대해서 계속 칭찬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뒤통수 맞습니다. 내가 그놈 하나 넌 꼭 믿는다. 꼭 믿어. 작년 올로 들어서 그놈이 돈을 어찌 좀 시피 해프게 쓰기는 허넌가 부러더만은 그것도 허기사 네 개다 되면은 안 쓰는 심이지. 그러니까 너는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야. 어? 이제 사내 자식이 너처럼 허랑허지만 말고서 제 주때만 7월량이면 제 생각만 싫으면 돈을 좀 써도 괜찮은 법이요. 그래서 전달에도 500원 꼭 쓸 띠가 있다고 편지하였길래 이 편지가 편지죠. 편지입니다. 편지 이거. 편지하였길래 두말 않고 보내주었다. 그러니까 돈을 써도 상관은 없어. 제 생각만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돈을 써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쓸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500원 붙여줬어. 이 얘기하는 거지. 마침 이때 마당에서 햄 점자는 밭은 기침 자주 하는 기침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기침을 밭은 기침이라고 얘기하지 소리가 납니다. 창식은 윤직원 영감의 아들이자 종학과 종수의 아버지가 되겠지. 이제 윤직원의 아들입니다. 이게 윤직원의 아들 장식입니다. 아까 노름꾼이라고 했죠.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일본 동경이죠. 전보가 뭔지 알죠? 무선으로 소식을 치는 거야. 띠띠띠띠띠 이렇게 해가지고 몇 글자씩 보내는 걸 전보라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억지로 큰덱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윤주사 여기 돼 있죠. 요겁니다. 똑같은 인물이에요. 똑같은 인물. 창식이 윤주사라고 했으니까 헷갈리면 안 돼. 윤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서서는 토방이라는 건 이제 흙바닥이야. 이제 뭐 방에 들어가는 문 앞에 놓인 흙바닥이야. 내려서는 아들 종수도로 언제 왔느냐고 심상이 대수롭지 않게 아른체를 하면서 역시 토방으로 내려서는 두 며느리의 삼가로운 무언의 인사와 말없이 드린 인사와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 누이 동생 서울아 씨의 입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서 방으로 들어가 부친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서 한 번 하고서 아들 윤종수한테 한 자리 절과 이복 동생 태식이한테 경례를 받은 후 비로소 한섭에 꿇어앉습니다. 한쪽 옆에 꿇어앉는데 한쪽 옆이죠. 한 옆은 해가 서쪽으로서 뜨겁구나. 윤직원 영감이 약간 비꼬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뭐 타러 오냐? 돈 달라고 오지? 그래서 이전까지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왔다라는 거야. 돈 달라고 오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피검을 알리는, 그러니까 검거당했다는 것을 알리는 그 전보가 되겠죠. 지체를 받고, 이건 뭐냐면 신분을 받고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를. 이게 원래는 뭐였어요? 지체를 바꿔라는 것은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신분이나 지위야. 신분이나 지위가 바뀐 것처럼 이 뜻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바뀐 것처럼 약간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러운 가벼운 경망이라는 건 가벼운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라고 역시 뭐예요? 서술자의 생각이 드러나 있죠. 서술자의 생각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드러나 있죠. 그치? 이건 뭐라고 해? 편집자적 논평이 역시 들어가 있다. 여기 적혀 있네요. 그치? 동경서 전부 중화기 놈이 경시청 경찰서에 잡혔대요. 붙잡혔다고요. 이게 전보의 내용이죠. 원래 뭐예요? 지금 종화기 같은 경우는 윤직원 영감의 유일한 호프, 희망이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경시청에 잡혔대. 경찰서에 붙잡혔다는 내용이 전보를 통해서 왔단 말이야. 그래서 전보의 기능은요. 자,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잡혔음을 알려주는 첫 번째 기능. 두 번째는 반전을 유도하는 극적인 반전을 유도하고 집안의 몰락을 예고한다라는 거. 극적인 반전, 집안의 몰락을 예고한다. 왜냐하면 아까 소제목에서 망진 자는 호야니라 라고 했을 때 이미 예고가 된 거죠. 암시하고 있잖아. 다시 말하면 중학의 사회주의 운동 때문에 이 집안이 망하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작품 전면에 등장시키기 어려운 윤종학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의 사회주의도 환영받지 못했거든. 그래서 당연히 윤종학을 직접적으로 인물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거.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전보의 기능.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됐죠?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꿍 찢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온 식구가 제각금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놀랐어요, 다. 자, 윤직원 영감은 마치 뭉치가 뭐라고 돼 있니? 몽둥이라고 돼 있네. 그치?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꿈쩍도 않습니다. 충격받은 거야. 요거다 옆에다 적어주세요. 어, 충격받은 윤직원 영감. 이유는 뭐 때문이야? 종학 맞냐? 이게 내 이름이 계속 헷갈리냐? 이게 맞죠? 어디 있어? 음, 음. 종학이 맞죠? 이름이 계속 헷갈려. 종학의 피검으로 인해 깜짝 놀라가지고 충격받은 거야. 이제 그러다가 입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쪼글뜨리고 앉습니다. 그거 웬 소리냐? 응? 응? 그거 웬 소리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유일하게 믿었던 종학이가 지금 잡혔다니까. 그거 웬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놈 동무가 전보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주사는 조끼 우주머니에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에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낚아채듯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는 이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이제 서사 민서방 어, 서사라는 거 이제 그 대서 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대필해주는 뭐 번역 느낌이죠. 번역 여기서는
번역한 그대로죠.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겁이라니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에다가 잡혔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치?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잡혔다라는 겁니다.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죠.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깜짝 놀랐어요.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 아까 몽둥이라고 했죠?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하물에서 움푹 가라앉아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사실이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의 드세던 불황단패가 백길 청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 뭐예요?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왜 무서웠을까? 집안 말아먹는 짓이잖아. 윤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한 것 때문에 돌아올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 이것이 무서운 거야. 자, 필기하시고. 자,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요거랑 비교해 보자면 지금 요 태평천하소의 진시황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 당연히 윤직원 얘기하는 거지. 그치?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고 그의 자식 호해라고 했어요. 그럼 호해는 이 소설 속에서 누구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윤종학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윤종학을 얘기하는 거. 됐나요? 자, 넘겨서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진시황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은 건 진시황이야. 아직 윤직원 영감 죽지 않았어. 진시황은 아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을 보지 못했죠. 그치? 하지만 윤직원 영감은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지.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뭐야? 윤직원 영감이 이 종하기 때문에 자기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어때요? 완전히 어, 행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지. 그지? 사회주의라니 응 그러면서 윤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합니다. 부르짖는다 이거죠. 응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더니 여기 사회주의를 하더니 이건 뭐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이거 속담도 나올 수 있겠지.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야?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배긴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의 말일까? 윤주사의 말이겠죠. 윤주사. 윤창식이죠. 윤주사는 윤종학이 사회주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음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지? 이미 눈치를 챈 거야. 여기는 윤직원의 말이고 여기 밑에 거는 누구의 말이다? 이거는 창식의 말이다. 창식. 윤주사의 말이다. 주사. 그치? 그러면 참말이구나. 그러면 참말이야. 응. 그러면서 비관하고 있지?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그런 쳐 죽일 놈이, 자, 원래는 집안의 호프에서 쳐 죽일 놈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태도가 변하고 있다. 태도가 변하고 있지. 누구에 대한, 종학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종학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있어요. 깎아 죽여도 아깝지 않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님께로 생판 사회주의여다가 경찰서에 잡혀? 응? 이건 뭐예요? 지금 기대가 무너진 거야. 종학에 대한 기대가 무너짐. 이렇게 써주시고, 오사육실을 놈이, 오사육시가 뭔지 알죠? 이제 형벌입니다. 육실얼놈이라는 거, 팔다리를 다, 목, 팔, 다리 다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형벌을 얘기하는 거지. 어, 그다음에 여기서 오사육시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시체에 다시 목을 맨다.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당한 것이라는 건 뭐겠어? 이 사람은 이 종아기 자체는 누릴 거 다 누려놓고 경제적인 궁핍함 없이 잘 살았는데 왜 지가 사회주의를 이런 느낌이지?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불황당패에 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불황당패는 여기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애들이 섞인 부분, 단체라고 보면 되겠죠?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가족들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하대요.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오죽이나.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남 황소가 영각을 하듯 울듯 그러면서 울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느냐? 이거 옛날 얘기하는 거, 조선시대.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는 다 지나가고 자부하라 거리마다 순사요. 골골마다 골목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이어서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 조선놈 보호 이어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요. 제거진이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세상,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 이게 삐뚤어진 가치관이죠. 이건 윤직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비꼬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윤직원이 바라보는 일제강점기는 태평천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비뚤어진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째서 지가 세상 망쳐놓을 불황단패의 사회주의 참섭을 한단 말이여. 그러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자, 이거는 여기다가 하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민체제에 순응하고 협조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던 윤직원과 같은 친일 지주들의 타락한 의식을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여준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윤직원이는요, 진짜 태평천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백성들 입장에서,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힘들고, 아주 험난한 생활을 했었는데, 이 윤직원과 같은 가진 자들 입장에서는 태평천하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그릇된 의식이 충돌하면서 우리가 이거 제목에서 반어적인 의미를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 라스트. 그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가학원, 식구들을 얘기하는 거죠. 식구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 전혀 다른 사람, 뭐 미친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지나 않는가 하는 의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착착 깎아주길 놈. 이제 이걸 누구 얘기하는 거야? 종학이 얘기하는 거죠. 종학에 대해서 여기
체크만 해주세요. 윤종학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놈을 내가 피인지 편지해서 100년 징역은 징역 감옥에 살라고 헐걸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 테요. 오냐 그놈을 삼천석거리는 직분이란 건 재산을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재산을 나눠 주려고 하였는데 오냐 그놈 삼천석거리를 톡톡 빨아서 경찰서에다가 사회주의 하는 놈 잡아가두는 경찰서에다가 주워버릴 걸. 응 죽일 놈. 마지막의 응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울분 토해내는 거란 말이야. 손자가 자신의 기대를 저버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울분을 이렇게 거의 울음소리에 가깝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이 태평천하에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꿇어앉았던 윤수다도 종수도 따라 일어섭니다. 그놈이 만석군의 집 사스기 세상 망쳐놓을 사회주의 불황당패에 참석을 위하여 참가했다. 응 죽일 놈. 연애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차차로 사랑께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뒤에 처져 있는 가건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라는 거 여기 나왔는데요. 집안의 붕괴, 집안의 몰락일 수도 있겠고 또는 윤직원, 영감, 가족들의 앞날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스며들어 가득히 어두운 얼굴을 면면상고 아무 말 없이 쳐다보면서 말할 바를 잊고 몸둘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장졸들처럼. 그지? 장수의 죽음, 윤직원 영감의 몰락이자 가문의 몰락을 만난 사람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죠?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윤직원 영감이나 윤창식, 윤종수는 부정적인 인물이야. 윤종학은 긍정인데 이게 전면에 등장하지 않죠? 전보를 통해서만 드러난다. 유일하게 긍정적 인물이고 작품 속에 실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비판의 대상은 윤창식, 윤종수, 그 다음에 윤직원 영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이 작품은 가족사 소설이다. 맞겠죠? 가족에 대한 얘기고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맞죠? 극적인 반전을 유도하는 소재는 전보입니다. 전보를 통해서 종아기가 피검됐다는 사실을 알리잖아. 작가의 가치관을 잘 표현한 인물 종아기입니다. 종아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작가의 생각이 드러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윤직원 영감을 비꼬고 계속해서 조롱하고 희화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드러나진 않았지만 종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긍정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여기 보이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윤직원 영감이 다른 인물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윤창식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기 체크.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너 또 돈 떨어졌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윤종수는 역시 아버지 창식과 마찬가지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고요. 할아버지가 얘는 군수가 되길 원하고 있어. 지금은 하지만 서기, 말단 직원일 뿐이죠. 종학은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윤종학이를 경찰서장을 만들려고 해. 하지만 전보가 와가지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피검됐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안이 완전히 큰 혼란에 빠지죠. 당대의 현실에 대한 윤직원 영감의 의식을 찾고 작가의 의도를 살펴보자고 했어요. 의식하는 현실의 모습. 자, 현실은 일제강점기는 태평천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조선시대에는 화적패, 불황과 같은 수령들이 없다. 그러니까 수령들이라는 게 뭐겠어? 그 당시에 그 군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살던 공간의 관리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탈하고 괴롭혔단 말이지. 그래서 불안당이라고 보는 거야. 일제 치안 유지와 공평한 정책 실시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다고 윤직원 영감은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어. 자, 일제가 군사 징병 정책으로 외세로부터 보호한다라고 윤직원 영감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윤직원 영감이 인식하는 현실과 작품 창작 당시의 현실 간의 차이를 파악해보고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보자. 자, 윤직원 영감이 인식하는 현실과 작품이 창작된 현실 간의 차이는 30년대 후반은 우리 민족을 문화를 말살했고 병참기지가 뭔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만주를 침략해갖고 이렇게 괴뢰 정부를 만들었잖아. 우리나라를 창고처럼 쓰는 거야. 뭐냐면은 무기 대주고 식량 대주고 해가지고 대륙으로 진출하는 거지. 그게 병참기지화입니다. 이내 물적, 인적 자원을 약탈하는 시기였다. 이로 인해 심리적, 물질적 고통이 심했고 그런데 윤직원 영감은 이 직원을 태평천하라고 인식하는 것은 당연히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대지주나 친일파로서 누리고 있는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작가는 윤직원 영감을 통해서 민족적, 반민족적, 반사회적, 친일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풍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풍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거. 자, 서술상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어요. 윤두껍이나 말대가리와 같은 천박한 별명을 통해서 그 대상을 희화화가 뭐라고 했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 그래서 대상을 풍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풍자는 대상의 가치를 추락시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있겠다요라는 판소리 문체라고 해서 판소리입니다. 있겠다요라는 판소리 문체를 통해서 아까 어떤 기능이 있다고 해서 판소리 문체는 서술자와 독자 사이를 가까운 위치로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그치? 서술자, 독자 사이를 거리를 좁힌다. 왜? 말을 옆에서 거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있겠다요라는 구어적인 어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편집자적 논평 어디 들어갔는지 이 두 군데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 외에도 또 있었나 그렇죠? 자, 편집자적 논평 있겠다요. 비옵니다와 같은 어투를 사용한다. 비속어 사용하고 반어적으로 표현했다. 그죠? 이거 아까 얘기한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